그러면은 요거를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부터 제가 이 태블릿 이 백서 책을 집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부터 제가 모금을 했던 이 태블릿 소송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이미 1,300만 원이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계좌를 내렸는데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될 줄 몰라가지고 어쨌든 1,300만 원 이상 추가 모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내렸고요. 그래서 그 중에 거의 뭐 사실상 전액을 지금 이동환 변호사에게 송금을 했어요. 그 이동환 변호사가 일단은 한 사건 4가지를 맡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동환 변호사가 오해를 살 수 있어가지고 미리 설명을 드리면, 이동환 변호사가 저렇게 싸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막 우리가 막 가격을 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 태블릿 소송에 대해서는 어떤 변호사가 와도 미디어워치의 자료 제공 협조를 받지 않고는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 변호사가 와도.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이 자료를 갖고 정리하고 이 부분을 다 미디어워치가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비를 좀 깎을 수가 있는 거지. 그게 그냥 그대로 막 깎고 한 거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동환 변호사가 마치 싼 변호사도 이렇게 오해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이거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를 변호사 의견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아니면 할 수도 없어요. 이 태블릿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최순실에 지금 뭐 우공당 떨거지를 접근해가지고 미디어 칠하지 말고 자기들 하자 그러는데 해! 해! 지금까지 안 하다가 뭐하고 잊어서 하겠다고 떠드는데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은 그 할배들 또 돈 긁어서 돈이야 변호사 사겠지만 DB가 없잖아요. DB가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의 이 어마어마한 DB가 하여튼 하고 싶으면 해요. 그쪽에서 이 기술적으로나 이건 미디어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걸 석취 통장을 저희가 2,500만 원 낸 다음부터 더 안 모으겠다 해가지고 딱 맞췄는다고 생각했는데 박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뭐 돈이 더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2,900만 원까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석취 통장에 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석취로도 넣지 마시고 이번에 이 변호사 모금 통장 더 넣지 마세요. 그거를 입금 불가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은행에 직접 가서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요즘 정신이 없거든요. 이 소송 문제하고 이 책 문제로 입금을 지금 막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글로 입금을 하지 마세요. 그거. 입금하고 싶으면 미디어치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결론적으로 석취 통장에 지금 이제 박 대통령 명예회복이죠. 그 통장에 500만 원 있기 때문에 그 500만 원은 박 대통령 명예회복이 행사로 쓰면 되는 거죠. 아마 1월부터 2월부터 좀 많이 할 텐데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책을 정리하는데 오늘 처음 시작했는데 책은 이렇게 딱 첫날 써보면 알거든요. 첫날 써보면은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가 판단되는데 딱 잘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태블릿 관련해서 제가 3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손석희의 저주하고 태블릿 사용 설명서 때는 사실은 잘 안 됐어요, 작업이. 그 작업이 안 되는 이유는 손석희의 저주 때는 원 데이터가 너무 없었었고 그냥 밖에서 으쌰으쌰 싸웠지 실제로 소송이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서 얻었던 원자료가 없이 쓰니까 뭐 그냥 주장을 할 수가 없는, 이제 전부 다 그냥 이제 추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태블릿 사용 설명서는 김한수의 이 실사용자 증거는 잡았는데 한창 우리가 이 포렌식 이 이미징 파일을 받니 마니 문제로 막 재판부하고 계속 버텨나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그걸 받아버리면 게임이 끝나니까 이 책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러다가 써가지고 재판이 막 이 긴장감 있게 쭉 가는, 이제 야 이번 재판에서는 한번 이미징 파일 받겠구나 막 하다 결국은 나중에 못 받았지만은 그런 문제 하나랑 이 책 내용 자체가 3부로 구성돼 가지고 1부는 제가 감옥 생활한 거, 2부는 태블릿 문제, 3부는 보수의 갈 길. 이게 3개가 다 다른 내용이잖아요, 사실. 쓰면서도 이게 좀 딱 안 맞아 들어가서
그때도 제가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거를 딱 써보니까 벌써 하루 첫날에 원고지 100매를 써버렸는데, 일단 손석희의 저주와 태블릿 사용 설명서, 그리고 이 태블릿과 탄핵이 연결고리를 잡을 수 있는 저 우종창 기자의 탄핵 백서, 이게 있으니까 요거를 다 합쳐서 쓰니까 서론부터 이게 쫙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까지 한치의 긴장감 없이 쫙 갈 수 있도록 책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 태블릿 백서하고 달리 이 책은 제가 이 탄핵부터 문제를 삼고 들어가는데, 그 문제를 좀 오늘 썼습니다. 이 K 미르재단 문제에 대해서. 요게 처음 나온 게 2016년 9월 20일이에요. 이게 요 문제가 처음 나온 게, 이게 김의겸이가 쓴 겁니다. 단독 K 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당군 말씀이, 이게 사실상 첫 보도라고 보면 돼요. 이게 그 전에 좀 깔짝깔짝된 보도가 있었는데, 이때 한겨레가 정면으로 치고 나오면서 이 사설까지 쳤어요. 조선일보는 못 썼다 그랬죠. 왜냐면 조선일보는 이때 우병우하고 싸움이 있어가지고 요 자료를 뭐 넘겼다, 김의겸한테 썼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젠가 그 전략이라는 자가 요 당시 최순실 문제가 처음 이슈가 됐을 때 제 트위터 등을 들고 와가지고 청와대를 깠다고 제가 탄핵의 주범이라고 또 덮어 씌우는데, 뭐 그 뒤에 제가 탄핵에 대해서 절차에 밟아라, 이건 뭐 제가 뭐 수십 번 음해당했기 때문에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거를 들고 와서, 물론 그것도 음해를 하고 그 전에 거 들어와서 이때 제가 청와대를 엄청 깠고, 이때 제가 그때 그걸 들고 오더니 내가 탄핵의 주범이라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무명 유튜버로 상종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지금 저는 탄핵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최전방 나가 있는 전사예요. 전쟁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소송으로. 뒤에서 그냥 키보드 가고 입으로 떠드는 놈들이 현장에서 진짜 제가 지금 보석 상태인데 나가서 싸우는 사람을 뒤에서 칼질하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무명 유튜버는 제가 상종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상종해봐야 괜히 또 뒤통수 다치니 이래서 그러는데, 좀 잘 된 게 이 서문 쪽에 이게 들어가는 건데, 이번 책에 이렇게 해서 이 한겨레부터 해가지고 쫙 공격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청와대는 어떻게 대처했냐? 이 기사에 대해서 논평할 가치도 없는 기사라고 끝내버렸어요, 정연국 대변인이. 근데 실제로 논평할 가치가 없는 기사라 그러면 여기서 막혔어야 되는데, 이 뒤로 10월까지 계속 최순실이 기사가 폭발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이거를 해명을 한 적이 없는 건 당연하고, 요 상황에 나중에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될지 그걸 예측을 해서 대안을 준비한 것도 없어요, 청와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태블릿 한 방으로 10월달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자, 이 한겨레 보도에 의한 K재단, 용 K만 얘기했지만 미르재단 깜짝가지고 K재단 미르재단에 최순실이가 개입했다, 이 보도가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뭐였냐? 엄밀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때는 K나 미르재단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야, 이때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대변인인 정연국, 그리고 지금 펜앤마이크에 있는 천영식이 이걸 파악을 했어야지. 이게 도대체 왜 나왔는지, 이게 한겨레 단독인지 다른 사가 또 준비하는지, 이 정도면은 정권 날아갈 수 있는 보도거든요. 제가 청와대를 이때 욕한 게, 이건 정권 날아갈 수 있는 보도라니까요. 이게 만약에 맞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돈 받아가지고 최순실 단골 마사지사한테 맡겼다, 이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이건 정권 날아가고 탄핵될 만한 정도의 보도면은 청와대 대변인실하고 홍보팀에서 누가 왜 이따의 기사를 쓰고 실제로 그럼 K재단하고 미르재단은 뭔지를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대응을 하죠.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 탄핵당할 동안에 청와대 대변인실과 홍보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정영국이나 천영식이 그리고 그 밑에 있던 김희종이 김한수 그놈 말할 것도 없고 이때 청와대에 있었던 정호성 저쪽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심지어 검찰 수사를 대비할 동안에도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헌법재판소 대응할 때나 검찰 수사 대응할 때도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파악된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를. 근데 어떻게 싸우냐고요. 근데 대통령 자체가 몰랐는데 이거를. 그러면 나머지 이런 기사가 나올 때 청와대한테 이거 똑바로 처리하라. 나 특히 우병우 우병우가 이걸 다 정리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정수석실에서. 아니면 조윤선이 하든지 홍보수석실이고 민정이든 정무든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여기다가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 저거 실제로 청와대 쳐들어가자고 했던 사람이 정광훈 목사예요. 저하고 둘밖에 없었어요. 보수에서 이거 문제 삼은 사람이.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 나머지는 최순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저런 거 하겠냐고 우린 최순실을 믿어요 이러고 다녔다니까요. 이게 지금 최순실을 믿고 안 믿고는 문제예요. 이게 박근혜 사랑이고 이래가지고 정권이 지금 바람 앞에 촛불이 됐는데 그때조차도 뜯어먹으려고 박근혜 만세 최순실 만세 불렀던 놈들이 보수고 그 보수 놈들이 지금 다 윤석열 만세가 있어요. 근데 이때 썼던 청와대 똑바로 하라는 가지고 이제 와서 저를 음해를 합니다. 이제 저 이제 뭐 홍준표 쪽 라인들이 잘 됐어요. 내가 그래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게. 자 그럼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 서울대 사범대 체육교학과를 졸업하고 석박사까지 한 정돈춘 이사장을 마치 동네 퇴폐 마사지사로 이제 음해했다는 거. 그리고 정돈춘 이사장 본인은 전경련에 의해 섭외되었는데 왜 최서원하고 나를 개입하냐? 이 사람이 특수 마사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많은 운동가들을 다 해서 한두 명이 아닌데 아는 사람이 한지 최선과 알고 있다는 이유로 최선이 이걸 꽂았다 이런 식으로 조작보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럼 실제로는 뭐였냐? 실제로 안종범이 다 했어요. 안종범이 정동춘 이사장 전에 초대가 정동구 이사장인데 안종범이 정동구 이사장을 만나가지고 섭외하고 꽂은 다음에 이 안종범이는 검찰에 가서 박 대통령을 시켰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이 탄핵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청와대 이 민정이나 청와대 홍보실에서 요 한겨레 보도를 조사를 한다면 일주일 정도 안에 결국 K미르재단은 안종범이 수로 기획 초대이사장의 선임 해임을 주도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나 최서원은 관계가 없구나 이런 답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조사해가지고 그랬으면 탄핵 때 대응이 됐겠죠. 이걸 멍하니 있었던 게 그 당시 청와대 조윤선 우병우 그리고 아까 했던 홍보 라인들인데 내가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뭐 박 대통령이 다시 써야 될 사람 조윤선 우병우 얘기하면 내가 이를 갈잖아요. 자 K뿐 아니라 미르까지 모두 안종범 전경련의 자체 기획이었고 이들은 박 대통령에게 전경련과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단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박 대통령은 당연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나서니 고마운 일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라 이게 팩트란 말이에요. 이게 이 팩트를 한겨레 기사가 나갔을 때 파악을 했어야죠. 바로 그때 파악을 했어야죠. 민정이 뭐 하는 데야 그런 데지. 자 그래서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미르와 K재단의 설립에 관련 법률 개정, 국무회의 논의와 같은 공론화 과정을 왜 거치지 않았냐? 박 대통령은 아니 이거 민간이 알아서 하는 건데 무슨 국무회의냐? 이 정도로 박 대통령은 재단에 관여를 안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탄핵 무효 운동할 때 들은 적 있어요? 나는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얘기를 나중에 지금 이게 뭐냐 검찰 조사 3월 넘어가는 2017년 3월 넘어가는 검찰 조사 때 지금 나온 얘기지. 우리가 한창 탄핵 무효 얘기를 했던 2017년 1월 2월 달에 청와대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도 없었어요. 이거 박근혜 대통령 모르게 K미르재단이 설립했다. 제가 그래서 지금도 지적하는 게 아니 정규재는 2월 달에 인터뷰했는데 이 얘기 왜 안 했냐고. 이 얘기를 했어야지. 정규재는 이 얘기 왜 안 했냐고 이거를.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정경련이 드러나니까 정경련 떨거지들이 같이 막은 거 아니냐. 여기 대해서 정규재는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원 애초에 이런 재단이 만들거든 당연히 몰랐다. 왜? 안종범과 정경련, 이승철 저 정규재 친구입니다. 얘들에서 재단 만들고 있을 때 최서원의 최대 관심사는 정유라의 출산. 최서원은 특히 이제 미혼모가 된 자신의 딸과 함께 독일로 이민을가 승마 사업을 하며 살기로 결정해서 2015년은 최서원은 계속 독일에 있었어요. 실제 미르재단 설립일인 2015년 10월 27일 이틀 전인 10월 25일 독일로 출국 10월 20일 날 귀국. 미르재단이 최서원 거라면서 최서원이 미르재단 설립일에 거의 한 달 동안을 왜 독일로 가 있습니까? 최서원 자기 재단이면은 이런 재단의 의사결정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래서 미르재단 설립됐을 때 최서원이 독일로 가 있는 게 엄청난 알리바이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가 최서원 믿어요 이게 아니라 최서원이 이 재단에 아무 관심 없다는 거는 요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몰랐죠 사람들 다. 이거 우종찬 기자가 발견한 거죠. 이거 탄핵무효 운동할 때는 몰랐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도대체 청와대 홍보라인들하고 민정은 뭐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특히 홍보라인들. 박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하더라도 홍보라인들 그대로 있었잖아요 거기서. 김희종이 있었잖아요 거기. 자, 문제는 한겨레 신문의 최서원 미르K 재단 장악 폭로 보도 이후 청와대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 끝. 언급할 가치가 없기는 탄핵이 저질러지기 딱 좋은 보도가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 탄핵의 책임이 당시 청와대 민정, 정무, 홍보 라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보도 났을 때 움직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야. 너희 지금 똑바로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난리 쳤거든요. 그때 우병우부터 해가지고 조윤선 너희 뭐 하는 거냐. 그리고 무슨 웬 최순실 찬양이냐 지금 보수파리들한테 빨리 이거 조사해가지고 밝히라고. 이제 탄핵의 주범으로 누명을 씌워요. 이제 이러니까. 근데 뭐 그 전략 같은 애가 중요했어요.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탄핵 무효를 제가 지금 이때부터 탄핵 벌어지기 전부터 제가 어떻게 보면 탄핵 무효 운동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9월부터 야 이거 탄핵 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거의 6년째 움직여서 온갖 법정 일을 다 하고 모든 걸 지금 다 하고 실제로 최전방에서 붙어있는 사람에 대해 집에서 유튜브 키고 있는 자들 함부로 거론하지 말라고요. 체계관이나 전략이나. 물론 내가 앞으로 이제 걔들 상대 안 하겠지만은 제가 딴 사람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탄핵에 대해서 뭐니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려면은 본인들도 저같이 뛰어야 돼요. 저같이. 나는 그냥 지금 논평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현장에 들어가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논평하려면 완전히 객관적인 제3자처럼 하든지 당신은 지금 뭐 탄핵을 주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본인도 나처럼 뛰던지 그거를 좀 보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요 9월 20일 보도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섀도우88님, 준석이 YS나 DJC를 쓰면은 야산에 끌려가 처말. 아, 저 김성애 씨가 작살당했을 거라 그러는데, YS DJ 앞에서 저저 했으면 어디 가서 묻혔어요. 어디 야산에 묻혔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원래, 제가 진짜 정치가 원래 과거로 따지면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지금은 내전을 하는 거거든요, 내전을. 정치에 그런 전쟁을 벌이는데 저렇게 아군에다가 총질하고 있으면요, 저거 파묻어야죠. 저걸 놔두고 어떻게 선거를 치냐고, 저거를. 파묻어야죠.